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연산군일기 제7부 연산, 패비 윤씨 카드를 만지작거리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할 겁니다. 자, 때는 1495년 윤 3월이었습니다. 연산군이 즉위한 지 진짜 얼마 안 된 시점이었는데 연산은 왕이 오르기 무섭게 끊임없이 대간들하고 기싸움을 벌입니다. 계속 파워게임을 벌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바로 이제 개국공신이었던 정도전의 증선자. 별로 임팩트는 없는 인물인데, 하여튼 뭐 이제 조상님 잘 둔 덕에 그것 때문에 좀 이제 임팩트가 살짝 생겼어요. 정문영을 우의정이 임명하는 건에서 연산은 결국 한 발 양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대간들이 정문영을 반대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뭐 정도전이 어쨌든 간적으로 죽었다. 뭐 그래서 이제 그 후손은 저런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런 것도 아니었고 뭐였냐면은 특별한 업적이 없는 사람이다. 이유가 그거였어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물고 늘어져가지고 결국에는 연산이 한 발 양보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간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념비적인 첫 승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비록 연산이 한 발 물러서긴 했지만 이거는 마음으로 신복한 건 아니었어요.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연산은 결국에는 이제 뒤끝을 장렬하게 되는데 대간들한테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지금 대간들이 하는 행태를 보니까 임금을 가벼이 여기고 이기려고만 든다. 이렇게 해서야 나라꼴이 과연 올바로 서겠냐 하면서 그런 이제 쎄한 말을 남기기도 해요. 자, 작전상 후퇴한 연산은 다시 이제 공세로 돌아서게 되는데 여기서 꺼내들었던 게 뭐냐면은 꽤 많은 사람들이 아킬레스건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는 사건이죠. 바로 패비 윤씨와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일단 연산은 내시를 보내서 패비 윤씨의 무덤을 살펴보고 오게 하는데요. 패비 윤씨 무덤이 어디 있었냐면 경기도 장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기도 장단이 어디냐? 그런 데가 있었나요? 하고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장단이라고 하길래 여기가 어디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북한 쪽에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북쪽이 좀 잘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성을 포함해가지고 몇 군데 좀 이제 이북으로 넘어간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단입니다. 여기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윤 씨의 묘를 둘러보고 온 내시는 뭐라고 이제 보고를 하냐. 이미 무덤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무덤이 상당히 무너져 내려서 백골이 튀어나와 지금 여우와 사기 이거를 먹을 지경이다. 라는 그런 이제 비통한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물론 뭐 관리한 사람이 있기는 있었으니까 이 정도까진 아니었을 텐데 좀 다소 이제 과장 섞인 얘기를 했겠죠. 자, 아무튼 간에 연사는 이제 이 보고를 듣자마자 이렇게 한탄을 해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내가 친자식인데 자식된 도리로서 어떻게 이런 광경을 차마 눈두고 볼 수가 있겠냐. 그래서 길이를 골라서 모후의 무덤을 천장을 하겠다. 이장시키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히 천장만 하겠다는 뜻은 아니겠죠. 여기는 좀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내포되어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엄포를 넣냐면은 이거는 내가 자식된 도리로 하는 거니까 이거를 막는 자는 사실상 천륜을 끊는 거하고 똑같은 행동이다. 이거 막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다. 용서 없이 참하겠다라는 으름장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역시 여기서 이제 연산군의 기질이 좀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볼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사실 패비 윤씨와 관련된 문제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요. 대간들보다는 훈구 대신들 이쪽하고 좀 더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한국사 검정능력 시험 관련한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어사화는 진짜 그게 사화라고 불리면 한데 갑자사화는 솔직히 말해서 사화라기보다는 그냥 무차별 폭격에 가깝습니다. 아니 오히려 훈구 대신들이 피를 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게 패비 윤씨 관련된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훈구 대신들하고 더 관련이 있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 훈구 대신들은 성종의 폐비 결정을 막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개 중에는 뭐 왕명에 의해서라고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동참한 사람들도 있었죠. 예를 들자면 이제 사약을 전달하러 갔던 이세자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연산이 내린 명령은 사실 대간들보다도 누가 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냐면은 훈구 대신들이 더 엄중하게 받아들여질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연산이 왜 이런 카드를 꺼내드렸냐 했을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훈구 대신들을 향해서 좀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너네가 자꾸 대간들 눈치만 보고 지금 그쪽 눈치 보고 간을 보고 있는데 나는 너네들의 목줄을 쥐고 있다. 이거 잊지 마라.
태도 확실하게 해라. 아마 그런 시그널을 보냈던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훈구 대신들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등골이 오싹해지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러한 이유로 훈구 대신들은 이게 자기들 아킬레스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빠르게 판단을 합니다. 야, 이 문제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가는 이거 정말 큰일 나게 생겼다. 그래서 재빠르게 이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관들 눈치 보면서 좀 간보고 중립적인 입장 지키려고 하고 그랬던 훈구 대신들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왕의 편을 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극도로 이제 몸을 사리는 거죠. 이거 괜히 잘못된 말을 했다가 정말 큰일 날 수가 있다. 절대로 왕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대신들이 나서가지고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은 아유 천장 가지고 되겠습니까?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추승도 하시고 사당도 건립하고 신지도 보시고 그러셔야죠. 하면서 그렇게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연산이 노렸던 그림은 아마 이런 형태의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훈구 대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로 해가지고 왕의 의중에 편승을 하려고 했는데 근데 대관들은 좀 입장이 다릅니다. 확실히 여기서요. 이들 중 상당수는 당시에 관료가 아니었던 사람도 많아요. 혹은 직책이 원체 낮아서 별 상관이 없었다든지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하여튼 대관들 입장에서는 그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대관들은 이번에도 또 반대를 표명하는데 다만 이제 대관들도 반대 논리를 뭐 좀 속되게 말하면 왁구를 좀 이렇게 짭니다. 대놓고 아니 됩니다 하면은 좀 그렇고 이 문제는요. 어떻게 왁구를 짜냐면은 대관들은 이런 식으로 논리를 얘기를 해요. 지금 전하께서 인간된 도리로서 천장을 명하시는 것은 사사로운 정의에 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윤 씨의 무덤에 관한 처분은 엄연히 성종대왕의 유지였습니다. 이것은 국가적인 예법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즉 공적인 영역을 지금 사적인 감정으로 그렇게 뒤흔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 자체는 솔직히 맞는 말이긴 하죠. 이것도. 하여튼 대관들은 그냥 말은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 좀 사람들이 좀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야박하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게 있어요. 보면 사사로운 정리로 국가적 예법을 함부로 바꿔서는 아니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이제 논리로 맞서게 됩니다. 물론 대관들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나름 양보적인 조항을 두게 되는데 천장은 하시되 사당을 세우거나 추승을 하거나 하는 등의 예를 더하는 건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성종대왕의 유지를 어기는 일입니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표명하게 됩니다. 물론 이 말도 원칙적으로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는 해요.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선왕의 유지가 있으니까 이거 한 방에 다 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연산 입장에서도 가장 스무스하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 천장하고 상황 봐가지고 사당 세우고 신주 만들고 또 상황 봐서 이제 추성하고 그렇게 단계적으로 가는 게 사실 맞긴 해요.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 아무튼 간에 연산이 천장을 명한 것은 단순히 묘소를 이장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는 김에 이제 뭐 추승도 하고 사당도 건립하고 그러고 싶다라는 뜻이 내포된 거였고 실제로 이제 훈구 대신들이 이거를 주장을 해가지고 편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관들이 바로 그 점을 콕 집어가지고 저격을 하니 연산은 당연히 이제 발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연산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아비만 있고 어미가 없다면 사람이 어떻게 생겨날 수가 있냐? 당연히 부모는 양친이 다 중요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자식된 도리로서 혈육의 은혜를 갖기 위한 효의 일환인데 이거를 갖다가 못하게 하더니 대관들은 그럼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 거냐? 뭐 속되게 말하면 니들은 엄마도 없냐? 이런 식으로 막 이제 반박을 해요. 물론 이제 연산이 처음에 엄포를 놓은 것처럼 뭐 반대한 사람들은 다 참수하겠다 그렇게까지 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망당하진 않았던 시절이라서 네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했던 것처럼 연산이 그런 패턴으로 나가요. 그냥 대관들 의견 깔끔하게 무시한 채 불도저처럼 밀어붙여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를 진행을 시켜나갔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연산의 모후의 무덤, 패비 윤씨의 무덤이 어디로 오게 되냐면은 경기도 고양시로 천장이 됐는데요. 옛날에는 이게 경희대학교 부지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부지 바깥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자 그렇게 해서 천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당 건립까지 합니다. 다만 추승은 안 해요. 그건 좀 이제 무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좀 훗날로 미룹니다. 이 추승이 되는 것은 나중에 이제
바로 그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간에 이제 이런 일들을 거침없이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쯤 되면은 대관들도 참 그런 게 엄밀히 말하면 이것도 휴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조선은 성리학 국가고. 그러면 그냥 뭐 마지 못해서 넘어가 주면 좋겠는데 또 이거를 갖다 끝까지 기싸움을 벌입니다. 하여튼 대관들도 이때 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대관들이 무려 11일간 합사를 해가지고 반대를 표명하는 등 정말 거세게 저항을 합니다. 이거 가지고 그렇게 11일씩이나 반대를 할 문제였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하여튼간에 이제 연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미동도 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결국 대관들은 예전에 그 버릇대로 바로 또 이제 집단을 사표 던져버려요. 연산은 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니들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다시 복직해라. 근데 나 니들 말은 안 들어줄 거야. 이러면서 와, 대단히 참 이제 거시기한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되는데 사직과 복직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상황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벌어지게 되냐면은 연선 즉위 초반 4년. 왜 4년이냐면은 4년 후에 대단한 이벤트가 하나 벌어지게 되죠. 그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대간과 연산은 정말 수시로 기싸움을 벌여요. 걸핏하면 대간들은 사직상소 던져버리고 왕은 복직을 명령 내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왕이 대간들의 말을 또 들어주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대간들이 못 이긴 척하고서 왕한테 양보를 해주냐?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기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장장 4년에 걸친 파워게임이 벌어지게 되었다. 장장 4년에 걸친 파워게임 끝에 결국에는 이제 연산이 우위를 점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그 사건은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사건이 맞습니다. 자, 그 사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어쨌거나 이제 즉위 초반의 연산은 과연 어떤 왕이었나 그 부분을 좀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즉위 초반의 연산은 과연 어떤 왕이었나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그리고 이제 그 유명한 무오사와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